네, 주택법의 핵심 정리 19번째 시간 리모델링의 대상과 리모델링의 종류 부분들 정리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파트는 좀 내용이 많아서 두 개로 나눠서 이 20번째 핵심 정리까지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의 대상과 종류. 자, 주택법상 리모델링 대상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그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것들이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면 주택법 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라는 설계도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포함한 이런 거에 대해서 리모델링 할 때만 주택법에 따라서 이 허가를 받게 돼 있으니까 공동주택만 리모델링을 할 때 주택법 적용이 되는 거고, 단독주택이나 단독주택 이외에 뭐 상가나 공장 같은 것들은 건축법에 따라서 리모델링 사업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만 한다.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그 밖의 주택은 건축법에 따라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 보시면 리모델링의 종류. 자, 리모델링은 대선형이 있고 자, 증축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선형과 증축형, 증축형. 자, 개축형이라는 건 없습니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대선형, 그다음에 세대 면적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인데 얘네들은 증축형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대선형은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어야 되고, 자, 기존 세대 면적이나 기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형태의 조건을 맞춰서 하면 대선형입니다. 자, 만약에 기존 세대 면적이 각 세대 면적으로 100제곱미터, 그 다음에 기존 세대수가, 공동주택 세대수가 500세대면 500세대 그대로 유지하거나 증가되지 않게끔 세대 면적도 기존 세대 면적 100제곱미터 이내를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증축형이면 세대 면적 증가형, 세대수 증가형으로 늘리면서 리모델링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먼저 세대 면적 증가형은 핵심이 30% 이내가 핵심입니다. 자, 얘는 세대 면적 증가형이나 세대수 증가형은 공통적으로 증축형이기 때문에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은 둘 다 지나셔야 돼요. 15년이 지나야 된다. 대선형은 10년경과 증축형일 때는 15년은 지나야 된다. 사용검사일로부터. 그리고 세대 면적 증가형은 비율이 30% 이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존 세대 면적이 각 세대 전용 면적으로 100제곱미터다. 그러면 100제곱미터의 30% 이내까지만 늘릴 수 있기 때문에 100제곱미터 세대 면적이 130 이내까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단 기존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아까 제가 100제곱미터면 30% 이내이기 때문에 130 이내까지 증축이 되고, 기존 세대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이면 30%가 40%까지 좀 커서 좀 더 많은 비율로 증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겁니다. 30% 이내. 기존 세대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면 100제곱미터에 30% 이내 적용해서 130 이내까지. 자, 근데 이번에는 증축형을 세대수 증가형으로 증축한다. 자,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기존 세대수, 기존 세대 면적은 그대로 두고 세대수를 증가할 때는 기존 세대수가 500세대다. 500세대 15% 이내를 적용하면 75세대가 나옵니다. 그러면 기존 500세대에다가 추가적으로 세대수를 더 증가할 때는 15% 이내에서 500세대에다가 추가적으로 75세대를 더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존 세대 면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자, 세대수 증가형은 15%, 세대 면적 증가형은 30% 이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대수 증가형으로 여기 75개를 더 지을 때 15%, 500세대에 15%면 75세대를 더 지을 때 별동으로 짓는 것도 가능하고 기존 동 옆에 붙여서 수평으로 증축하는 것도 가능하고 수직 증축도 가능하다. 자, 일단 우리가 수직 증축으로 할 때는 요건이 두 가지를 맞추셔야 돼요. 수직 증축으로 세대수를 증가시킬 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자, 최대 3개층 이하까지만 기존 동위에다가 올려야 되고, 자, 기존 건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라는 도면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 도면이 있어야지만 위로 더 수직으로 올릴 때 보강 공사할 수 있으니까 구조도라는 도면도 있어야 되고 기존 동위에다가 3개층 이하까지 올려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것도 나눠야 되겠죠? 기존 건물 층수가 15층 이상 이러면 3개층까지 올 수 있고, 기존 건물 층수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만 올려서 이걸 통합해가지고 3개층 이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수직 증축할 수 있는 층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본 설명을 드리면 기존 건물이 15층짜리 건물이네요. 101동부터 110동까지 있다고 가정하고 전체 건물은 500세대입니다. 자, 이거를 수직 증축으로 더 증가했다. 세대수 증가형인데 수직 증축일 때 그럼 위로 기존 동 위에다가 더 쌓는데 15층이면 기존 건물이 15층 이상이므로 3개 층까지 올릴 수 있고 또 증가하는 각 동별로 3개 층씩 올라가면서 증가하는 주택수는 기존 500세대에 15%를 적용해가지고 75세대가 나오는 거죠. 자, 반면에 기존 건물이 14층짜리 건물이다. 101동부터 110동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체 세대가 400세대다. 그러면 자, 요거는 14층이니까 최대로 증축할 수 있는 그 층수가 2개 층까지밖에 못 올라가고 각 동별로 그 다음에 400세대에 요거 15%를 적용하시면 60세대가 나오겠죠. 이거는 기존 세대가 400세대라고 바꿨으니까 400세대에 15%를 증가하면 60세대가 증가돼서 이렇게 2개 층까지만 올리고 400세대에 15% 비율을 적용해 가지고 더 짓는 개수가 전체적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자,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동주택 리모델링 설명으로 틀린 것은 15층짜리 공동주택이고 리모델링 사업 주체는 조합이라고 전제를 줬네요. 그러면 자, 주택법상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을 하려면 리모델링 조합을 만들 때는 우리 앞에서 배운 대로 리모델링 설립인가를 받죠. 설립인가 받고 리모델링 허가라는 걸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리모델링 순서가 리모델링 조합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허가라는 절차로 가셔야 돼요. 자, 리모델링은 대손형이 있고 증축형이 있죠. 이 증축형은 세대 면적 증가형이면 30% 이내, 세대수 증가형이면 15% 이내로 늘릴 수 있는 것이다. 자, 리모델링은 자, 15년 정도 이상, 자, 이게 15년에서 20년 미만 범위로 조례가 정하면 그 기간으로 가는데, 이런 거 그냥 참고로 보시고, 자,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라면 각 세대 전용 면적을 30% 이내에 할 수 있죠. 각 세대 면적이니까. 또 4번도 3번에 따라서 증축 가능한 면적 합산한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수를 15% 이내까지 증가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세대수 증가형으로 수익 증축형인데 최대 2개 층 이하까지만 증축이 가능하고 구조도를 보유해야 되는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게 수직 증축형인데 아까 좀 전에 우리 문제에서 15층짜리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조건에서는 최대 3개 층 이하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2개 층 이하가 아니라. 그리고 구조도라는 거 보여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여기가 틀렸네요. 3개 층 이하까지 증축 가능하다. 문제의 조건이 여기 15층짜리 공동주택으로 나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답을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또 주택법에서는 또 뒷부분에 리모델링 내용이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런 내용들 확인하시고 자, 공법의 기본이 아직 안 돼 있는 분들은 저한테 이런 체계도라는 걸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 파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프린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몇 장 안 되니까 프린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공법의 유튜브 보시면서 공부하실 때 좀 세부적 사항들을 알고 실력을 높이려고 하면 유료로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구입 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좌번호 같은 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